자, 키강 7강 핵심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대리근의 삼면관계가 있습니다. 대리근의 삼면관계가 있죠. 대리의 삼면관계. 자, 대리의 삼면관계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요게 바로 대리근이 되고, 요거는 바로 대표적인 대리행위가 되고, 요거는 대리효과가 되죠. 자, 대리근의 관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취득, 그래서 취득,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취득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이 되죠. 우리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범위와 제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리근과 관련돼서 요 대리근 파트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근. 첫 번째 대리는 제3법상 법률행위와 표현행위에 대해서 인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상 가족법상 행위와 신분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죠. 요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는 우리가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요 대리근의 뭐의 발생 제한과 범위와 관련돼서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대리는 제3법상 법률행위와 표현행위에 대해서 여기 잘 기억해둬야 돼. 제3법상 법률행위와 표현행위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 자, 이번에 습관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려식 행위다. 습관행위는 자 불려식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범위와 관련돼서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수권 행위에 대해서 요 3번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 핵심 지문으로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에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대리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넣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근데 권한을 정하지 아니었을 때 보전행위 무제한이죠. 이용 정대행위 자, 계량행위, 가치 정대행위가 있고요. 요거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대리는 보전행위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할 수 있으나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118조와 관련돼서 권한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는 대리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지문이 되고요. 그럼 5번에 우리 변경과 관련돼서 범위와 제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한과 관련돼서 두 개가 있죠. 공동 대리는 각자 대리를 결정하고 거대 대리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계약상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는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민법 124조 자기계약상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예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그 다음에 대부분 채무의 이행에는 거하지 않아라. 그러면 자기계약상방대리 금지 규정이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될 뿐이고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서도 모두 적용이 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 대리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제한이죠. 대리인이 여러인 경우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5번과 6번에 대해서는 제한과 관련돼서 두고 있고요. 요거는 범위와 관련돼서 두고 있고 요 세 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적용이 있고 요 두 개는 대표적으로 수권 행위와 관련돼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핵심 지문 6개 지문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리행위가 되죠. 자, 대리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대리행위는 여기 이제 세 개가 있었죠. 바로 대리인의 현명주의라는 게 있었고요. 현명주의. 그래서 현명주의가 있고 대리인의 하자와 있었고 대리인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능력. 그러면 현명주의, 대리인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그렇게 의미가 되고 그러면 대리행위와 관련돼서 첫 번째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해한 것으로 본다. 조심해야 돼. 자신을 이해한 것으로 보며 단 상대방이 대리인을 알아가나 알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 혈액이 있다라는 것. 대리인과 관련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어사 능력자임을 요한다. 우리 민법 1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 행위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복대리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복대리와 관련돼서는 대리인이 이제 다시 복대리를 선임한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선임행위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아까 누리 이야기했던 거고 복대리는 복대리시 본인의 이름을 해명하며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 특히 요 지문하고 요 지문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지문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혈액이 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A조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A조로 가능하죠.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근데 책임은 순간 책임이죠. 이 법정 대리는 무제한 가중 책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에 복대리인의 대리인과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대리도 무권 대리의 준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인과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는 자, 무권 대리가 됨으로써 본인을 이한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원권 대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부인 대리와 적용돼서 적용이 있죠. 4번과 관련돼서 올해 또 출제가 되고요. 자, 5번에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 효과는 본인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대리는 본인에게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3조 2항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복대리와 관련돼서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죠. 복대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키 7강에서 키 핵심 지문에서 적어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반복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